칠흑 같던 밤하늘이 반으로 쭉 갈라지더니 갑자기 불바다처럼 환해졌다. 깜짝 놀라 멍하니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는데 마치 만화처럼 스님 한 분이 분홍색 같기도 하고 붉은 빛이 나는 것 같기도 한 커다란 꽃을 타고 마치 서커스 하듯 스르르 내려오셨다. 그리고 낭낭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옥순아, 나는 엉겁결에네? 하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스님이 자신의 뒤편을 가리키면서 이런 말을 했다. 내 부모가 바로 저분들이다. 그곳에는 황금빛 옷을 입고 금관을 쓴 남자와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작아서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굉장히 높은 사람들 같았다. 무릎 꿇고 앉아라. 스님은 꽃을 타고 내려오셨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연화자였던 것 같다. 스님은 황금색으로 환하게 빛나는 가사 장삼을 입고 있었는데 나이는 한 50살 정도 되어 보였다. 내가 전생에 부모 말을 안 들어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냈다. 앞으로 40년 동안 이 동자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동자가 누군데요? 그러자 옆에서 빨간 줄을 타고 4, 5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가 한 명 내려왔다. 머리를 양쪽으로 갈라서 여자들처럼 따았는데 너무너무 예뻤다. 그 꼬마 동자는 나를 보더니 생긋 웃으며 반갑게 인사를 했다. 나야 나. 내가 누군데? 문수. 문수가 누군데? 문수동자라니까. 내가 언니 도와주고 40년 동안 같이 일할 거야. 뭐라고? 무슨 일? 언니는 앞으로 내 말 잘 들어야 돼. 문수동자는 나에게 자기를 따라 한번 웃어보라고 했다. 나는 따라서 웃어주었고 눈을 3번 껌벅껌벅해서 나도 3번을 껌벅껌벅하니까 그 아이가 내 품속으로 쑥 달려 들어왔다. 순간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동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만 귓전에서 들려왔다. 내가 언니한테 줄 게 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디선가 집채만한 호랑이가 튀어나와 휙 지나가면서 쩔렁 하고 커다란 방울을 나에게 던져주었다. 왠지 나는 그것을 집어서는 안 될 것 같아 소리쳤다. 이게 뭐야? 너나 가져라. 호랑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방울을 덥석 물고 사라졌다. 그 다음 역시 호랑이가 나와 이번에는 나를 향해 장고를 던져주었다. 내가 장고를 받아들고 쳐보니까 땅하는 소리가 참 맑고 좋았다. 그것을 치려면 손 아프니까 안 한다고 다시 집어던지자 다시 호랑이가 그것을 받아갔다. 그러자 잠시 후 스님이 나타나더니 붓하고 염주, 부적책 같은 두꺼운 책을 나한테 주었다. 내가 그 두꺼운 책을 펼쳐보니까 한문 같은 것이 많이 쓰여져 있었는데 어디선가 지금은 보지 말아라라는 소리가 들렸다. 귓전에서는 문수동자가 소근거렸다. 언니 나 보고 싶으면 거울을 보면 돼. 그리고 내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마. 나는 꿈속을 헤매는 기분이었다. 누군가 나를 깨우는 것 같았다. 마당에서 같이 놀던 아이들이 나를 흔들어 깨운 것이었다. 나는 애들한테 하늘에서 스님 내려오시는 것을 봤냐? 호랑이 날아다니는 것 봤냐? 고 물었는데 아무도 못 봤다고 했다. 친구들은 옥순이가 이상하다고 했다. 나 혼자만의 환각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귀에서 언니 이야기하지마 하는 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나를 보고 싶으면 거울을 갖고 화장실에 가서 봐. 라고 했다. 나는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밤새 호기심을 견디지 못한 나는 이튿날 아침이 되자마자 거울을 갖고 화장실에 가서 앉았다.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조심스레 쳐다보니까 내 얼굴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봤던 너무너무 이쁜 동자의 얼굴이 비치는 것이 아닌가. 어느 순간 동자가 사라지더니 갑자기 선녀가 보였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에 한참 넋을 놓고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 손바닥 3배만한 귀가 달리고 엄청나게 큰 눈이 3개나 달린 남자가 거울에 나타났다. 지금 생각하면 신장인데 그때는 괴물이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놀라 자빠졌다. 그 순간 화장실에 첨벙 빠져버렸다. 그때 우리 집 화장실은 큰 항아리를 묻어서 만들었는데 내가 거울까지 들고 화장실에 빠져 허덕거리고 비명을 질러대니까 아버지가 오셔서 나를 건져주셨다. 아버지는 고명딸인 나를 참으로 아껴주셨는데 변기통에 빠져 허덕거리고 있는 딸을 바라본 그때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그 후로 나는 학교에 안 가고 주로 동자하고 놀았다. 동자의 말소리는 수시로 귀에서 들렸는데 자꾸 나보고 학교 가지 말고 나랑 놀자고 했다. 그걸 뿌리치고 학교에 억지로 가면 몸이 아팠다. 매일 아침이면 귓가에서 동자는 나에게 소근대곤 했다. 오늘 우리 떡 먹으러 갈까? 어디로? 저기 선앙당 있잖아.
늘 크고 작은 제사를 지내는 선앙당 주변에는 말라버린 떡 같은 것이 많이 남아 있었다. 동자랑 돌아다니면서 주워 먹었다. 맛있지? 공부하지 말고 학교 가지 마. 내가 이쁜 건 맛있는 건 많이 사줄까. 나는 이런 식으로 동자와 대화하며 산으로 들로 쏘다녔다. 이쯤 되자 동네에서는 옥순이가 학교는 가지 않고 혼잣말을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며 미쳤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말은 곧 우리 가족들에게까지 들어갔고, 그렇지 않아도 내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가족들은 나에게 귀신이 씌웠다고 판단했다. 나는 광에 갇혔다. 그런데도 나와 동자와의 대화는 끝나지 않았고, 안식일 교회 신자이신 엄마는 혼자 중얼대는 나한테 마귀가 씌었다며 큰일 났다고 했다. 그때 내가 살던 동네에 있던 남수동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저녁 때만 되면 동자는 나에게 그 산으로 가자고 했다. 밤만 되면 집을 나섰다. 동자하고 얘기하면서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며 가시에 찔리든 말든 미친 듯이 막 뛰어다녔다. 어느 날인가 나는 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난다. 도포를 입고 나한테 큰절을 해야지만 내가 너희 집 재앙을 막아주지, 안 그러면 혼난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내 할아버지다. 엄마는 이런 나를 보며 한숨을 쉬며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옷장에서 도포를 꺼내 입으시고 미친 어린 딸인 나한테 큰절 3번을 하셨다. 우리 집 외동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누가 오신 겁니까? 응, 외동딸이 너의 자식이지만 사실은 너의 자손이 아니다. 오대조 할아버지가 죄를 많이 졌는데 그 죄를 벗겨주려고 내 딸이 온 것이다. 일이 이쯤 되자 아버지는 저녁 일찍 들어오셔서 내가 나돌아다니는 것을 늘 단속하셨다. 동자도 잠잠했다. 그렇게 한 몇 개월을 지냈을까 어느 날 강릉에서 병원하시는 고모가 찾아오셨다. 아버지는 고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래도 옥순이 머리가 잘못된 것 같으니 정신병원에 갖다 넣든지 어떻게 해서 귀신을 떼주든지 해라. 고모와 함께 나는 강릉 종합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다. 의사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다. 이후로 나는 학교에 거의 가지 못했다. 물론 초등학교는 졸업했지만 학교에서도 엉뚱하게 선생님, 나 누군지 모르지? 나는 동자야, 동자, 문수동자 하고 다녔으니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될 수 없었다. 그 무렵 나는 하루 종일 온 동네를 싸돌아다니면서 너 누구지? 너희 집 불난다고 하면서 소위 아는 소리를 하고 다녔다. 우리 동네에 재무 CGMC 트럭이 한 대 있었다. 그런데 그 집 아저씨에게 언제 어디 갔다 오는 길에 사고 나서 죽는다고 그랬고, 또 누구 엄마는 나쁜 일을 당한다. 또 트럭 조수하는 친구 오빠 보고 차 밑에 깔려 죽는다 등등. 그때부터 동네에선 우체부집 딸이 신들렸다는 소문이 났고 내 말이 사실대로 딱딱 맞아떨어지자 이번에는 어른들이 한두 사람씩 나에게 찾아오기 시작했다. 마침내 어린 소녀 점쟁이가 탄생한 것이었다.